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가 조금 전 공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삼국 회의 정례화와 함께 안보, 경제 등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결과 문건들을 채택하는 성과가 있었는데요. 정치부 최지숙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 1박 4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미국에 가자마자 6시간 동안 이제 한미, 한밀, 한일 세계 정상회담 또한 숨가쁘게 이어졌고요. 일단 전체적인 진행 상황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는데요. 그동안 다자 회의를 계기로 삼국 정상이 만남을 가진 적은 있지만 이렇게 삼국만의 별도 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지닌 세 국가가 과연 어떤 시너지를 낼지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의가 상당히 밀도 있게 진행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전용기로 현지에 도착한 이튿날 바로 캠프 데이비드로 향했고요. 약 6시간 동안 한미일 정상회의와 오찬, 기자회견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 중 한미일 정상회의는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와 한일, 양자회담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정상회의 이후에는 다른 일정 없이 윤 대통령은 곧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최초로 열린 이 삼국만의 별도 회의, 역사적인 의미가 깊을 텐데요. 이번에 회의가 열린 장소도 눈길을 끕니다. 캠프 데이비드 어떤 곳인가요? 네,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메릴랜드주에 있는 곳인데요.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73만 제곱미터 면적의 부지 안에 골프 연습장과 테니스 코트, 또 수영장 등의 휴양시설, 그리고 회의실과 숙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해외 정상을 이곳에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한일 정상에 대한 우애와 신뢰를 보여주는 거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또 상호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만큼 논의의 밀도를 높이기에도 적합한 장소였단 분석입니다. 새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용 숙소에서 오찬을 갖기도 했는데요. 국정 철학뿐 아니라 문화나 스포츠 같은 관심사를 얘기하며 유대감을 쌓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과거 중요한 역사적 회의가 열렸던 곳이기도 한데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처칠 영국 수상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이곳에서 종전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 초청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인데 자, 이제 회의 결과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이제 세 건의 합의문이 채택이 됐어요. 원칙과 정신, 공약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결과물로 이제 세 건의 문건이 채택이 됐는데요. 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삼국 협력에 대한 지침을 담은 겁니다. 다음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확장 억제와 삼국 연합훈련 정례와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 등이 포함됐습니다. 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입니다. 끝으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이 문건은 영내외 공동의 위협에 대한 삼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를 담은 정치적 공약입니다. 공조 대상을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와 사이버 안보 등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또 국가안보실장과 외교 국방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협의를 매년 개최하는 고위급 협의체의 연례와 성과도 있었습니다. 재무장관 회의 역시 신설됐습니다. 네,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물로 채택된 세 건의 문건 함께 짚어봤고요. 이번엔 분야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외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부분이 이 삼국의 안보 협력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로 한미일 삼국이 사실상 국제관계에서 영향력 있는 안보 협의체로 거듭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협력의 제도화다 이렇게 의의를 표현했습니다. 정상회의를 매년 한 차례씩 정례화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죠. 우리 정부로선 특히 대북 대응이 주요 관심 사안인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안에 구축해 가동하고 한미일 방어 훈련도 정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국도 신설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 인권 개선 협력과 국군 포로 문제 해결 의지, 또 자유통일 한반도 지지에 대한 공동인식도 확인했는데요.
대통령실은 특히 국군 포로 문제와 통일 한반도에 대한 한미일 정상의 공식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엔 경제협력 부분도 주요하게 다뤄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됐나요? 네, 경제 분야 열쇠말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급망 연대 구축과 핵심 신흥기술 선도, 그리고 금융 안정 협력입니다. 3국은 우선 공급망 안정을 위해 삼각연대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우주, 양자 등 핵심 신흥 기술에 있어선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공동 개발과 국제 표준화, 또 기술 보호 등 플랫폼 입법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일 국립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핵심 신흥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출범시킬 전망입니다. 또 국제표준 경쟁에서 전략적인 표준 파트너십도 강화합니다. 금융 안정과 관련해선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신설하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 정례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안보 분야,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번 회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3국만의 별도 회의에 이어서 또 실질적인 이런 결과물들을 도출하다 보니까 일단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평가들이 대체적입니다. 예. 우리로서는 안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고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도 새로운 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지 매체에선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에 의의를 둔 분석들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고에는 용기 있는 한국 대통령과 실용적인 일본 총리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개선의 토대 위에 삼국 파트너십이 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쿼드 등과 함께 영내 평화 증진을 위한 안보 협력체로 기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같은 군사동맹의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안보 협력체 기능을 할 것이지만 어떤 동맹의 성격은 아니라고 이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네. 한미일 공조의 성격을 놓고 좀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협의가 진행된 문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자 협의 공약인데요. 네. 공통의 위험 요인이 발생하고 또 3국이 각자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판단하면 대응 방안을 함께 협의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협의에 대한 의무를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군사적인 위협이 발생할 경우 자동 개입하는 동맹 수준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기존 조약을 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진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7일 전화로 진행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3국 중 어떤 나라에 위기가 발생하면 협의할 의무로 칭하는 내용을 서약하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공식적인 동맹이나 집단방위 공약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양국 모두 동맹으로 볼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회의 성과 중 하나 아까 전에 최 기자가 짚어주신 것처럼 한미일 3국 관계 확장인데요.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보면 또 이런 맥락에서 이번 공동성명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입장도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공동 성명에는요,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이 적시됐는데요. 3국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동시에 대만 해협 평화 유지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3국의 단합도 성명에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며 러시아에 대해 에너지 의존도를 경감하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이 같은 메시지를 공식화함으로써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심화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번에 네. 회의가 열렸던 장소가 대통령 휴양지인 만큼 좀 특별한 장소잖아요. 좀 네, 눈에 띄는 그렇습니다. 장면들이 있었습니까? 네, 삼국 정상이 이제 미국 대통령 휴양지에서 만남을 갖다 보니까 그 의제만큼이나 또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까 이런 데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직된 모습으로 마주 앉아 진행되는 통상의 회의와는 좀 다른 장면들이 다수 연출됐는데요. 새 정상은 우선 노타이의 편안한 차림으로 만났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생중계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한일 정상이 나란히 오솔길을 걸어오고 또 초청국 정상인 바이든 대통령이 두 정상을 영접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워싱턴 숙소에서 캠프 데이비드까지 헬기로 이동을 했는데요. 헬기에서 내린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약 15분 정도 산책을 갖고 또 한미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용 숙소를 소개하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함께 소위 삼국의 케미를 드러내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극적인 이벤트는 없었지만 원포인트 회의로 진행이 됐고요. 또 삼국의 하나된 모습을 부각하면서 국제사회의 친밀감을 과시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지숙 기자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내용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